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교과서 73쪽에 나와 있는 조선예술가 부분을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대단원이 삶을 움직이는 글이죠. 여러 이야기가 있는 한문 문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선예술가 부분 73쪽을 좀 펼쳐 보겠습니다. 자, 73쪽 보면은 제목이 조선예술가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제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두 인물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이야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불광불급이라는 한자 성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앞에 있는 광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광자는 미치다라는 글자입니다. 미치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급이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 미치다, 미칠 급 이렇게 외우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딘가에 미치다, 뭔가에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뭔가 자기가 주어진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미치는 것처럼 몰두하지 않으면,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축구 선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있고요. 공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기? 운동하기? 아니면 자신이 취미 활동 중에서 진짜 뭔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오늘은 조선시대 때 두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과연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거,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한문의 품사는 적혀 있는 것처럼 실사, 허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자는 무슨 문자였습니까? 표의 문자였죠. 표의 문자. 다시 얘기하면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뜻. 그래서 실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실제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실사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허사라는 개념은 앞에 있는 허자가 무슨 글자죠? 비어있다라는 글자예요. 비어있다. 그리고 사는 뭡니까? 말이라는 뜻이죠. 말씀사 이렇게 해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원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지만 그 뜻이 비어있다라고 하니까 허사의 개념을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 달라지는 글자를 허사라고 한다. 그래서 허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한자가 뜻을 가지고 있는 표의 문자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법적인 관계, 명사나 동사처럼 딱 정해져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가 허사라고 한다. 허사에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사는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는 잘 알죠? 동사도 잘 알고, 대명사는 뭡니까? 대신하는 말. 그리고 형용사, 부사도 잘 아는 거고요. 수사는 뭐죠?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품사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사와 허사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허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사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쓰임에 따라서 그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문장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한 장 넘겨서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74페이지 보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좀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최흥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서예가예요. 자, 서자가 무슨 서자죠? 글을 뜻하는 글서자죠. 뭐 글 또는 글씨 이렇게 합시다. 예는 뭡니까? 예자는 재주를 나타내는 글자죠. 재주예. 그래서 글씨 재주. 과거에는 붓글씨를 썼잖아요. 붓으로 글씨를 쓰는 뭐 남들보다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서예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최흥효라는 사람은 자, 여러분들 우리 한문학습 제일 처음에 할 때 한자의 변청 과정 이런 거 한번 했었죠. 잠깐 한번 해볼까요? 갑골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행서 있었고 그 다음에 초서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글씨체들 중에서 최웅효라는 사람은 이 초서 글씨를 참 잘 썼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글자 자체가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호방하다는 표현을 써 씩씩한 느낌이 들고 이런 글씨체를 상당히 잘 썼다고 합니다. 자, 최흥효의 이야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문장 제일 앞에 최흥효 나왔습니다. 최흥효 사람 이름이죠. 네, 그냥 적어 볼게요.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통 나왔습니다. 통자는 뭔가가 통하다라고 해서 통할 통 이렇게 외우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통이 있었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했다라는 의미로 통하다라는 글자를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로 좀 의역이 가능할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뒤에 있는 국자는 무슨 국자입니까? 나라 국자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통하다 나라, 나라를 통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의 끝부분부터 저기 끝부분까지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그러니까 통하다의 의미를 뭐라고 좀 바꿔볼까요? 약간 의역을 좀 합시다. 통하다 온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온통 아니면 전체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통곡하게 되면 온 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온 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있는 지 있습니다. 자, 지자는 여기쪽에다가 정리할게요. 자, 지는 많이 봤던 글자죠. 어조사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어조사 품사 설명하면서 어조사 있었네요. 어조사 허사의 한 종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허사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어조사 지자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무엇무엇의, 무엇무엇하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고 무엇무엇이 뭐뭐가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다라는 동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은 네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는 뭘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 자, 선자 있습니다. 선 네모 한번 딱 쳐보죠. 그 뒤에 있는 서자도 네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쪽에 적죠. 자, 선이라고 하는 글자 선생님 미리 적어버렸는데 이 선자는 조금 지웠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선자는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양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초를 꽂고 제사상이 있는데 그 제사상 위에 제일 많이 올렸던 동물이 뭐라고 했었죠? 양이었습니다. 이런 양고기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잘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잘하다 라는 뜻이 있다.
상당히 좋은 양을 올렸고 좋은 행동이다 라고 해서 좋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서라는 글자 있습니다. 서자는 앞에서 봤다시피 글씨를 뜻하는 글서자예요. 글씨 이렇게 한번 해보자. 글씨. 자, 그 뒤에 있는 자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채용효가 사람이니까 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사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 한번 해보면 채용효는 온 나라에서, 그죠? 온 나라에서 선서자라고 합니다. 선서자. 자, 이때 지라고 하는 글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온 나라의 뭐뭐의라고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온 나라의 선서자래요. 선서자. 글씨를 뭐 합니까? 글씨를 잘하다라고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글씨를 잘하다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글씨라는 말 말고 붓글씨를 쓰는 거니까 글씨를 이렇게 바꿔보죠. 글씨를 쓰다. 그죠? 글씨를 쓰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 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죠? 글씨 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글씨 쓰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됐고, 나머지 한자들 좀 살펴보면, 자,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이 쓰다라고 풀이한 서자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다시피 이 글씨 서자는 명사죠, 명사.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풀이했을 때는 뭡니까? 쓰다라는 동사로 풀이를 했네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였죠? 쓰임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자처럼 원래는 명사지만 여기에서처럼 동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한문의 품사는 그 뜻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품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야라고 하는 글자 있었네요. 자, 야자는 이쪽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죠. 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조사야 이렇게 풀이를 했네요. 어조사네요. 어조사. 그죠? 어조사는 아까 전에 확인했다시피 허사의 개념이었죠. 허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조사니까 이게 허사의 한 종류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조사 야자는 문법적인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문장 끝에서 무슨 역할? 마침표 역할을 하는 글자로 야라는 글자가 쓰인다. 해석되겠죠? 자,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최응현은 온 나라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보니까 상부거 했답니다. 앞에 있는 상자는 일찍이라는 글자죠. 나는 일찍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일찍이 상. 그리고 일찍이 뭐 했습니까? 부거 했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부라고 하는 글자는 어딘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어디로 나아갔느냐? 거로 나아갔대요. 거. 자, 거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는 손에서 뭔가를 들다라는 의미지만 또 다른 뜻으로 추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는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확인했다시피 추천하다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좀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과자는 과거 시험을 뜻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과거 시험. 그러면 부거 한꺼번에 해석이 되죠? 과거 시험에 나아갔다.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러 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서자가 나왔네요.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서 서권했답니다. 앞에 있는 서자 아까 전에 해석 어떻게 했었죠? 뭐뭐 쓰다 라고 풀이를 했네요. 썼습니다. 뭘 썼느냐? 권을 썼대요. 권. 자, 권자는 요즘에 책권자로 많이 외웁니다. 네, 책권. 이 당시에 책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붓으로 뭔가를 써가지고 엮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책을 만들 때 보통 시험 답안지 같은 것들을 다 엮어서 만들었거든요. 이 책권자는 그래서 책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 답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시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권, 시험 답안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이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러 갔는데 가서 시험 답안지를 썼다라는 거죠. 자, 시험 답안지를 썼습니다. 여기 최흥효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답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시험지는 전부 다 주관식 논술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런 답안지를 막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득했답니다. 득자가 뭐죠? 얻다라는 글자였고 일자를 얻었답니다. 자자는 뭡니까? 글자 자자잖아요. 한 글자를 얻었다. 그죠? 한 글자를 얻었다. 근데 이 글자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쓰고 있는데 글자를 얻었다라는 거니까 한 글씨체라고 좀 의역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글자라고 해석해도 좋고 글씨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글자를 얻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유왕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왕이지. 앞에 있는 유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유자. 자, 이 유자는 원래 어떤 무리를 뜻하는 무리류라는 글자인데 동사로 해석하게 되면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여기서는 비슷하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뭐랑 비슷했느냐? 왕이지와 비슷했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왕이지와 비슷했다. 왕이지는 누구죠? 중국 진나라 때의 서예가예요. 중국 진나라 때의 서예가인데 글씨를 참 잘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글씨체에 있어서 완성된 글씨체를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서예가들은 왕이지의 글씨체를 좀 본받으려고 따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최응효라는 사람도 이 왕이지의 글씨체를 베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왕이지의 초서 같은 경우 를 많이 베껴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글씨체는 좀 달랐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찌됐든 평소에 좀 쓰고 싶어 했던 왕이지의 글씨체 조금 더 왕이지의 글씨체와 아주 비슷했다. 우연히 한 글자를 막 이렇게 적었다가 자, 이 우연히 적고 있는데 이 글자가 하필이면 이 글씨체가 왕이지의 글씨체랑 상당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막 적을 때는 잘 안 써졌는데 무심코 답을 적다 보니까 그 글씨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글씨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좌시 종일 이렇게 했답니다. 종일이라는 표현은 자, 앞에 있는 종자가 무슨 종자입니까? 마치다 종자죠. 마치다. 일자는 나를 뜻하는 한자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하루 종일 좌시했대요. 앞에 있는 좌가 뭐죠? 앉다라는 한자고 시자는 뭡니까? 보다. 앉아서 봤다. 자, 그림에서 봤다시피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인 나왔네요. 자, 인자는 참을 인자죠. 참다라는 뜻인데 부사로 풀이하게 되면 이 글자를 참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참아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참아 어떻게 했느냐? 불능사했대요. 자, 능자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능할 능이라고 많이 외우는 글자. 그렇지만 문장에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할 수 있다. 앞에 아니 불자랑 붙었으니까 뭐뭐 할 수 없었다. 차마 뭐뭐 할 수 없었다. 뭘 할 수 없었느냐? 사 할 수 없었답니다. 사. 자, 사를 할 수 없었대요. 자, 사. 자, 사자는 원래 의미가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버릴 사. 아니면 버리다, 손에서 놓다 라는 의미거든요. 손에서 놔버리다 라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최홍효가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 답지를 막 쓰고 있었으니까 시험 답지를 버리다, 시험 답지를 손에서 놓다, 약간 의역을 해보죠. 시험 답지를 어떻게 할까요? 손에서 놓는 거니까 버리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제출하다. 자, 그리고 이어진 한자들 보니까 회권했답니다. 앞에 있는 회가 무슨 회자일까요? 가슴에 품다, 품어있다, 품다. 뭘 품었느냐? 권을 품었대요, 권. 자, 권자 아까 해석 어떻게 했었죠? 시권 이렇게 풀이를 해서 뭐였습니까? 답안지를 나타내는 글자죠. 답안지를 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체크해야 되는 글자, 이 글자 있네요. 자, 이 글자는 뭐였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했었죠. 선생님 이거 접속사 앞에 잠깐 돌아갈까요? 접속사, 선생님 접속사도 허사의 일종이군요. 아, 그래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허사죠. 접속사, 이라고 하는 글자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 역할을 하고 답안지를 품고서 그리고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귀했대요. 귀가 무슨 귀자죠? 돌아오다 귀자죠. 돌아오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봤습니다. 얼마 동안 봤습니까? 하루 종일 봤대요. 하루 종일 앉아서 봤대요. 그 답지에 자기가 쓴 글씨체를 봤겠죠? 그러면서 차마 제출할 수가 없었다. 아, 제출하다라고 풀이를 했구나. 그게 너무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제출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가슴에 품었대요. 뭐를? 그 답안지를 가슴속에 품고서 그리고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우연히 자기가 쓴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 직업이 서예 가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이든 뭐든 간에 나는 이 글씨체를 좀 간직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답안지를 제출하지도 않고 가슴에 품고서 그냥 놔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치러 갔는데 답지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죠? 상당히 좀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시 나왔네요. 시. 자, 시자는 이것저것을 나타낼 때 쓰는 이것이라는 글자였죠. 이것은 그 다음 나오는 글자 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은 옳다라는 뜻으로 쓰는 글자죠. 근데 이 글자는 옳다라는 뜻 말고 무엇 할 만하다. 문장에서 쓰였을 때 아니면 무엇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뜻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 만하다. 뭐 할 만하냐 봤더니 위라는 글자가 적혔습니다. 위자는 말하다 위자죠. 말하다. 이것은 말할 만하다. 말할 수 있다. 뭘 말할 수 있느냐? 뒤에 보니까 득실을 말합니다. 득실. 앞에 있는 득자가 무슨 득자입니까? 얻다라는 글자고요. 뒤에 있는 실자가 뭐죠? 잃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과거 시험을 치러 갔으니까 과거 시험에서 얻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 얻다는 합격을 뜻하는 거고요. 잃다는 뭐죠? 불합격을 뜻하는 거겠죠. 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 합격과 불합격의 부존어심이라고 합니다. 부존어심. 자, 앞에 있는 존자는 뭐죠?
있다라는 글자고 그 뒤에 있는 어라는 글자 있네요. 자, 이 글자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 글자도 마찬가지 어조사 어라고 하는 거고 어조사니까 당연히 허사겠죠. 자, 어조사 어자의 의미는 크게 무엇 무엇에 어디 어디에서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무엇 무엇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전 심자가 마음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행동은 말할 수 있다, 말할 만하다. 득실이라고 하는 거. 득과 실, 합격과 불합격, 득실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음에, 자기 마음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할 만하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게 당장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내가 붓글씨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서 답안지를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풀이 안 한 한 글자, 요 글자에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쪽에다가 좀 할게요. 자, 이 글자는 우리 잘 알다시피 귀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에서처럼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 끝에 위치를 하게 되면 무엇 무엇일 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한정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뭐 문법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해석을 무엇 무엇일 뿐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글자겠네요. 다시 해석하면 이것은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그 득실이 자기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말할 만할 뿐이다.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의미는 없다. 내가 그 답안지를 들고 온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는 없다. 무엇일 뿐이다 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최응효라는 사람은 이런 정도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최응효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한번 좀 살펴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조선시대 때 화가인데 뭐 산수화나 인물화를 상당히 잘 그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징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게요. 자, 이징 마찬가지 사람 이름입니다. 야, 이징은 유 나왔네요. 유자가 어리다. 유치원 할 때 유자죠. 어리다. 어릴 때에 등루 했답니다. 등루. 앞에 있는 등자가 무슨 등이죠? 어딘가로 오르다. 어디에 올랐느냐? 루에 올랐대요. 루자는 다락을 뜻하는 글자죠. 다락방에 올랐대요. 자, 다락방에 올라서 그 다음 나오는 글자, 이 글자 앞에서 했던 거네요. 이 글자 역할이 뭐였습니까? 접속사 역할이었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서 그리고 이징이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습화했다고 합니다. 자, 습자가 무슨 습자입니까? 익히다 습자죠. 복습하다, 연습하다, 익혔다. 뭘 익혔습니까? 화를 익혔대요. 화자는 그림을 뜻하는 글자. 그래서 이어서 해석하니까 이징은 어릴 때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을 익혔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가, 실, 기, 소재 이렇게 했네요. 앞에 가자가 무슨 가자죠? 집 가자죠. 여기서 뭐 집안 사람 이렇게 풀이를 합시다. 사람들이니까. 집안 사람들이 실했답니다. 실자가 무슨 실이었습니까? 아까? 일타라는 거죠. 일타. 잃어버렸다. 집안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느냐? 기 소재를 잃어버렸대요. 기자의 의미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 기라고 하는 글자였죠. 그 소재를 잃어버렸대요. 그 소재. 자, 소자가 해석 어떻게 하는 글자였어요? 바소라고 하는 글자였죠. 쟤는 뭡니까? 있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면 뭐죠? 있는 바. 있는 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의역을 하면 있는 장소 아니면 있는 곳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집안 사람들이 이징이 있는 곳을 잃어버렸다. 어디 있는지 찾질 못했다라는 거죠. 찾질 못했는데 3일은 아는 거고 3일 내에 득했다요. 자, 내라고 하는 글자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해 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해라는 말이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이 글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래서 곧, 즉시, 이윽고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글자였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곧 어떻게 했느냐? 득했답니다. 3일이 지나서야 득했대요. 아까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제 득자랍니다. 득이 뭐였습니까? 얻다라는 한자니까 약간 의역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3일이 지나서야 얻었다? 3일이 지나서야 어떻게 할까? 3일이 지나서야 찾았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집안 사람들이 그 있는 곳을 몰랐다가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곧 어떻게 했느냐? 찾을 수 있었다. 찾았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애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3일 만에 이제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혼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냈느냐 봤더니 아버지가 노했답니다. 노자가 무슨 노자죠? 성내다, 화내다 라는 거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글자는 또 나왔네요. 이라고 하는 접속사였죠. 뭐였습니까 이거? 접속사, 허사였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태지했답니다. 태지. 태 앞에 있는 태자는 회초리를 들어서 매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누구를 때렸느냐 봤더니 지를 때렸답니다. 선생님 이거 지는 아까 뭐였어요? 어조사 지였죠. 어조사 지자였습니다. 어조사 지자의 역할은 어떤 거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었네요. 이 중에서 이때 지자의 의미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것이라고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그것, 대명사 역할로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것을 때렸다 좀 이상하니까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를 이렇게 합시다. 그를 때렸다. 그가 누구죠? 누굽니까? 이징을 뜻하는 말이겠네요. 이징을 때렸다. 자, 연결해서 해석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니? 이징을 막 때렸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읍했대요. 읍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예전에 울다라는 글자예요. 울면서 인루 했답니다. 인루. 뒤에 루라고 하는 글자는 눈물이잖아요. 눈물을 인했대요. 견인하다. 끌어오다. 견인. 끌어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눈물을 끌어왔대요. 눈물을 끌어왔다. 눈물을 끌어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접속사 또 쓰였고요. 눈물을 끌어와서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조했대요. 성자가 이루어내다, 완성시키다 라는 거죠. 완성시켰습니다. 뭐를? 조를 완성시켰대요. 이 말은 뭐냐 보면 자 여기 아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맞죠? 자, 눈물을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이 눈물이 막 고이는 거예요. 눈물이 고였는데 그 눈물이 고인 거, 눈물을 이용해서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맞죠?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울면서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눈물을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죠? 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행동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정도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어쨌든 이징이라는 사람이 울면서도 눈물을 끌어당겨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그림을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림 그리는 것에 열중하고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차는 그랬습니다. 빨간색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차는 했네요. 차라고 하는 글자는 해석을 이것저것 할 때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가위 했네요. 가짜는 앞에서도 나왔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할 수 있다. 아니면 무엇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글자였습니다. 할 만하다, 말할 만하다. 이것은 말할 수 있다.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보니까 망영욕하다고 말할 수 있답니다. 자, 앞에 망자부터 좀 살펴보면 망자는 뭔가를 잊어버리다, 있다라는 뜻인데 영욕이랍니다. 영욕. 자, 앞에 있는 영자는 영화롭다라는 건데 뭐 명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는 욕자가 뭐죠? 치욕,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맞아가지고 혼나니까 부끄럽고 근데 그림을 그려서 완성시켜서 되게 기분이 좋고 자기 만족을 뜻하는 거겠죠. 만족하거나 수치롭거나 아니면 성공을 뜻하기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어화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자도 마찬가지 좀 살펴보면 자, 어는 우리 앞에서 했던 글자 어조사 어라고 글자네요. 자, 마찬가지 어조사니까 뭐겠습니까? 품사가 허사 될 것이고 어조사 어자의 의미 아까도 봤지만 뭐뭐에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보다 이렇게 되죠. 자, 화라고 했으니까 화가 뭐였습니까? 그림이라고 하고 뒤에는 자는 뭐죠?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줘도 되겠네요. 이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동들은 잊었다고 말할 만하다, 말할 수 있다. 어디에서? 그림에서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림에서 영화로운 것과 치욕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다. 잊은, 잘못됐네요. 자, 이런 그림에서 잊은 사람이라고, 잊은 것이라고 말할 만하다. 말할 수 있다. 문장 제일 뒤에 쓰여 있는 야는 뭡니까? 앞에서 봤다시피 어조사 야라고 하는 글자였고 문장에서의 역할이 마침표 역할 그러니까 야자도 제일 마지막에 그냥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징의 행동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자, 쉽게 하기가 좀 힘들죠? 자,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행동들이 전부 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열중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한 장 넘기시면 76페이지에 최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최북은 뭐 마찬가지 화가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히 셌던 자존심이 대단히 셌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한쪽 눈을 찔러서 애꾸가 되었다고 하죠. 자, 그 내용은 좀 적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자신이 진짜 열정을 쏟는 일에 대해서 최북에게 편지글을 써보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편지글을 써가면서 한번 소개글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적어봤는데 힙합이라는 음악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힙합을 듣고 따라 부르지 않으면 가시가 돋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뭔가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이제 열정을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곡을 만들기도 해보겠대요. 이런 식으로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글자들이 좀 있습니다. 기억하는 글자들 좀 살펴보죠.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찍이 상 했었고, 다음 부 있었습니다. 부거 해가지고 뭐였죠? 과거 시험에 나아가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다라고 풀이했던 글자였네요. 그 다음에 유왕이지, 그래서 유자는 원래는 물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줬다. 자, 그리고 사라고 하는 글자도 있었다. 사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는 버리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아까 전에 사자는 뭔가를, 답안지를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 글자죠. 자, 그 다음에 회권 있습니다. 회권. 자, 품을 회자, 뭔가 품었다, 그리고 이르다라는 말 의미가 뭐였죠? 말하다의 의미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루 있어요. 루 했었고요. 매질하다, 때리다 있었고요. 눈물을 뜻하는 루자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했던 한자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문제를 확인하면서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78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확인할게요. 자, 2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최흥현은 통국지 선서자야. 이렇게 돼 있네요.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에서 그죠? 글씨 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고요. 기억해야 되는 글자가 뭐였습니까? 선자 있었고 서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서자의 의미는 원래는 글씨라는 명사지만 여기에서는 글씨를 쓰다라고 하는 동사로 풀이를 했다.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였다라는 거고, 이때의 선자는 뭐죠? 잘하다의 의미로 해석했던 글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상국어 석원 이랬대요. 상국어 일찍이 과거 시험에 나아가서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서 답안지를 썼대요. 자, 이때 권자는 뭐였습니까? 답안지를 뜻하는 글자였죠? 답안지를 서했대요. 서자가 마찬가지 쓰다라고 풀이한 글자. 그래서 한 글자를 얻었는데, 한 글자를 우연히 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지와 상당히 유사했다, 비슷했다라고 해석한 글자네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좌시종일이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봤는데, 자, 나네요. 인자는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차마, 불능사래요. 아까 뭐였죠? 제출하다라였죠. 차마 답안지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회권이귀했답니다. 자, 이때 적혀있는 이라고 하는 글자는 접속사 역할이었죠. 답안지를 품에 안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것은, 그죠? 대명사네요. 그죠? 이것은 이를 만하다, 마음속에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만하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이징이 어릴 때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을 익혔대요. 그림 그린 걸 너무 좋아해서 다락방에 올라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소재를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소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득했다고 합니다. 득자가 뭐였죠? 찾았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이징을 때렸는데 그러면서도 울면서도 인루했대요. 눈물을 끌어당겨서 이자는 마찬가지 그리고죠.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새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이것은 이럴만하다 뭐를 영욕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영화롭고 명예롭고 아니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그죠? 이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했네요. 자, 가의 주인공 최응효였습니다. 최응효 과장 관계 깊은 거 처음에 건 뭐죠? 자, 효도 두 번째 거 왕자 세 번째 거 서예 네 번째 충심 다섯 번째 신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서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가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고르라 했어요. 최웅효는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 답안지 안 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시험에 합격 여부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답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징은 그림 그리기 싫었다? 아니죠. 그림 그리기 너무 좋아했던 거죠. 자, 기역과 니은은 앞뒤를 이어주는 역할. 기역, 니은이 뭐였는데요? 자, 기역. 아, 접속사 이거네요. 그죠? 접속사. 접속사니까 앞뒤를 이어주는 내용,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다. 맞게 설명을 했네요. 접속사, 허사의 개념으로 접속사 역할을 한다. A와 B는 모두 이 사람이라는 뜻의 형용사다? 아니죠. 여기 A, B 뭐였습니까? A, 이것이라고 풀이했던 대명사였네요. 이 사람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대명사 역할을 했다. 됐죠? 정답은 여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정답 너무 쉽네요. 예술을 향한 열정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는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한자와 한문 문장들 꼭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수업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